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탱크 240여 대와 포격 7천여 발로 개성과 춘천 등 주요 지역이 빠르게 함락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며 전쟁의 참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기 보고에서 사태를 국경 충돌로 오판했습니다. 정보체계의 취약성과 북한군의 진격 속도로 인해 정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6월 25일 오후까지도 전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6월 26일 북한군 탱크가 청량리까지 진입했다는 허위 보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북한군은 아직 청량리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오보는 피난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월 27일 새벽 이승만 대통령은 미 대사 존 무초와의 긴급 회의 끝에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대전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가 체계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나 당시 국민들에게는 도망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정부 요원 200여 명은 밀폐된 특별열차에 탑승해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열차 내부는 식량과 물자 부족, 공습 위협 속에서 극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정부의 생존을 위한 고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6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승리를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황과의 괴리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소통 부재는 피난민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6월 28일 국군은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국민을 버렸다는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 중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7월 7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82호를 통과시켜 한국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피난이 국제적 지지 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은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승만의 피난을 국가 체계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초기 정보 혼란과 국민과의 소통 부재는 큰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전쟁 중 지도부의 안전과 국민 통합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과 네덜란드의 빌헬미나 여왕도 피난을 선택하며 국가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승만의 선택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보편적 전략이었으나 한국만이 겪은 고유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6.25 전쟁은 국가 생존을 위한 지도부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했지만 국민과의 신뢰 유지가 동등히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한강의 다리는 폐허에서 번영의 상징으로 재건되었지만 역사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